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현재 아스톤빌라를 이끌고 있는 감독 우나이 에메리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우나이 에메리. 저는 이 감독을 볼 때마다 한 가지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부활. 제가 왜 이런 느낌을 받는지는 그의 커리어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에메리가 주목받은 첫 번째 시점은 2008년 발렌시아를 지휘할 때입니다. 당시 발렌시아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전임 감독이었던 로날드 쿠만이 감독으로서 해선 안 될 선택들을 저지르며 팀의 흑역사가 되었고, 그 결과 발렌시아의 분위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2007년에 부임한 쿠만은 팀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핵심 선수들을 줄줄이 내치려 했습니다. 산티아고 카니사레스, 미겔 앙헬 앙골로, 다비드 알베다. 이 세 선수는 지금 축구 팬들에겐 다소 낯선 이름이지만 2000년대 축구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특히 당시 발렌시아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름들입니다. 2000년대 라리가 우승 2번, 챔스 준우승, UEFA컵 우승 등 발렌시아 구단 역사상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레전드들이기 때문이죠. 쿠만은 이들을 스쿼드에서 제외시키거나 방출을 시도하는 등 계속 갈등을 빚었고, 선수들 역시 저항하면서 발렌시아는 팬들과 미디어에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시점 발렌시아는 리그 10위권까지 추락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부임한 새 감독 우나이 에메리는 빠르게 팀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전 쿠만에게 내쳐졌던 세 선수 중 2명, 알베다, 앙골로를 기용했고, 유로 2008 득점왕 다비드 비아, 리그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다비드 실바를 주축으로 팀 전술을 새롭게 재편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우리가 흔히들 기억하는 발렌시아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가 가장 만나기 까다로워하는 팀, 레알과 바르사, 라리가 양강체제에 도전하는 팀. 2009년부터 12년까지 에메리는 3시즌 연속으로 발렌시아를 리그 3위에 안착시키며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후 그는 잠깐 러시아로 갔다가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와 세비야에 부임합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커리어 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는데요. 바로 유로파 3연속 우승이라는 업적입니다. 당시 세비야의 이 우승이 더욱 놀라웠던 건 매 시즌 주축 선수들을 내보내면서 이뤄낸 성과였기 때문입니다. 첫 시즌엔 네그레도와 헤수스 나바스가 맨시티로 떠났음에도 우승했고, 두 번째 시즌엔 라키티치가 바르셀로나로, 세 번째 시즌엔 카를로스 바카가 AC밀란으로 떠났어도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연속으로 핵심 선수들의 손실이 있었는데 유로파 3연속 재패에 성공했다? 이는 감독의 뛰어난 역량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리그에선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지금까지 세비야가 유로파의 황제라는 별명으로 불린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에메리가 쌓아올린 성과는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 없죠. 유로파 재패 후 에메리는 다른 구단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에메리의 토너먼트 능력에 감탄한 팀 파리 생제르맹이었는데요. 당시 파리는 질라탄과 카바니의 영입을 통해 구단의 퀄리티를 높여놓은 상황이었고, 그 다음 스텝으로 챔스에서의 성과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파리에게 있어 세비야를 3연속 우승시킨 감독은 정말 탐나는 인재였습니다. 이 제안을 수락한 에메리는 16-17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지휘봉을 잡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무대 챔스 토너먼트. 16강에서 맞붙은 상대는 무려 메시, 수아레스, 네이마르, 소위 MSN 라인이 절창 가동 중인 바르셀로나였습니다. 첫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의 홈. 여기서 파리는 앙헬 디마리아, 드락슬러, 카바니의 미친 퍼포먼스가 폭발, 바르사를 상대로 4대0 승리를 거둡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때 당시 축구 미디어와 팬들은 역시 토너먼트 전문가는 다르다며 우나이 에메리를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는 한 달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바르셀로나 홈에서 치러진 16강 두 번째 경기에서 파리는 6대1 전무후무한 역전패를 당해버렸고, 챔스 16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이 분통 터지는 상황을 목격한 뒤 비난의 화살은 감독 에메리에게로 향했죠.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파리는 에메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이 두 번째 기회는 더더욱 실패해선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은 역사적인 이적료로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의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음바페, 다니 알베스까지 스쿼드에 합류하며 에메리는 말 그대로 챔스에서 무조건 성적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압감에 너무 짓눌렸던 걸까요? 아니면 운이 없었던 걸까요? 에메리는 17-18 시즌 이번엔 레알에게 발목이 잡혀 또다시 16강 탈락이라는 성적표를 받고 말았고, 2018년 4월 파리를 떠나게 됩니다. 돌이켜봤을 때 문제의 챔스만 빼면 에메리의 파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메스틱 트래블을 들어올리며 파리 생제르맹 역대 감독 최고 승률을 기록했고 2년간 7개의 트로피를 팀에 가져왔으니까요. 그런 에메리에게 다른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아르센 벵거의 후임을 찾던 아스날이었습니다. 당시 아스날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아르테타와 에메리 사이에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선임 여부를 가른 결정적인 요인은 에메리의 PPT였습니다. 에메리는 아스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보고서 100여 장과 정확하고 통찰력 있는 분석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줌으로써 아스날 수뇌부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결국 아스날의 지휘봉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 에메리의 아스날은 첫 시즌 괜찮게 출발했습니다. 별다른 큰 영입 없이 리그 5위, 유로파 준우승을 기록하며 팬들로 하여금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었죠. 다음 시즌 아스날은 마르티넬리, 키어런 티어니, 다비드 루이스, 니콜라 페페를 영입, 다니 세바요스를 임대로 데려오면서 에메리에게 새로운 자원들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패가 손에 들어온 이상 에메리는 챔스 진출이든 컵대회 우승이든 뭔가 납득할 만한 성적을 내줘야만 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에메리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는 겁니다. 리그 13라운드 8위라는 최악의 성적도 문제였지만 당시 에메리가 아스날 팬들에게 비판받았던 건 선수단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신임하는 선수들을 과도하게 고집하는 악수를 두곤 했고 이런 신임을 받았던 선수가 그라니트 자카였습니다. 에메리는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자카를 매 경기 계속해서 선발 기용했으며 이런 모습을 본 아스날 팬들은 격분, 감독에 대한 신임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19-20 시즌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자카가 교체 아웃되자 아스날 홈팬들은 자카에게 야유를 쏟아냈고 분노한 그는 팬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주장 완장까지 내던지는 추태를 보여줬죠. 이런 최악의 분위기에서 에메리는 아스날의 에이스였던 외질과 갈등을 일으켜 선수단 장악에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외질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외질의 태도는 좋지 못하다. 성적 부진, 선수단 관리 실패, 팬들의 비판까지. 결국 2019년 11월 29일 에메리는 아스날에서 경질당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아스날 두 빅클럽에서의 실패로 그는 두 가지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 빅클럽을 이끌 수 없는 감독. 둘, 스페인을 떠나면 실패하는 감독. 프랑스와 잉글랜드에서의 실패 이후 에메리는 다시금 스페인으로 돌아옵니다. 그를 찾은 팀은 비아레알이었죠. 과거처럼 스페인 중위권 클럽을 지휘하게 된 에메리. 신기하게도 그는 물만난 고기처럼 또다시 좋은 활약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20-21 시즌 비아레알 구단 역사상 최초로 유로파 결승 진출에 성공. 결승전에선 솔샤르가 이끄는 맨유를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간 끝에 결국 승리하며 우승을 거머쥔 것이죠. 다음 시즌엔 한술 더 떠 챔스에서 활약합니다. 16강에 올라 무려 유벤투스,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강팀들을 차례로 꺾고 4강까지 진출하는데요. 4강에선 리버풀에게 패하긴 했지만 비아레알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에메리는 팬들의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에메리에게 결국 또 한 번 스페인 바깥에서 기회가 찾아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아스톤 빌라였습니다. 이때의 빌라는 제라드 감독 체제에서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빌라를 지휘하게 된 에메리는 여기서 드디어 자신이 스페인에서만 통하는 감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2-23 시즌 중반까지 17위 강등권 팀이던 아스톤 빌라를 최고 5위, 최종 성적 7위로 끌어올리며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가져온 겁니다. 에메리의 빌라는 말 그대로 파죽지세의 퍼포먼스를 통해 승점을 쌓아올렸고 이 모습을 본 팬들은 그를 두고 이번 시즌 최고의 영입이라는 극찬을 쏟아냈죠. 그렇게 기적적인 행보로 빌라를 부활시킨 에메리. 그의 팀은 올 시즌도 현재 리그 5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쟁쟁한 팀들 사이에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나이 에메리의 커리어를 돌아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이 모든 과정들을 보고 느낀 점은 에메리가 분명 실력 있는 감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이들이 실패했다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할 때 더 이상 당신은 성공할 수 없다고 놀릴 때 거짓말같이 부활해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아스날에서의 잇따른 실패로 커리어가 망가진 순간 그는 비아레알을 유로파 우승과 챔스 4강으로 이끌며 부활했습니다. 저는 이 반등이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는 한번 커리어가 꺾인 이후 쉽사리 반등하지 못하는 감독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최고의 감독 중 하나라고 칭송받던 무리뉴 역시도 커리어가 꺾인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지만 에메리만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가 부활할 수 있었던 건 전술가적 역량이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에메리는 대표적인 맞춤 전술의 대가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축구를 하느냐에 따라 그에 맞춘 전술을 준비해 승리를 따내는데요. 이 역량은 한 판 한 판이 중요한 토너먼트 경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물론 이런 맞춤 전술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아스날 시절입니다. 에메리의 아스날은 뚜렷한 전술 없이 매번 달라지는 패턴을 보이곤 했고 선수들이 이에 적응하지 못해 팀이 망가졌습니다. 이러한 경험 뒤 지금의 에메리는 단점을 보완한 것처럼 보입니다. 에메리의 빌라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매 경기 일관된 패턴의 전술을 보여주며
어느 팀을 상대하든 좋은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들어가자면 에메리의 전술은 선수의 성장에도 도움을 줬습니다. 지금 아스톤 빌라의 에이스는 누가 뭐래도 올리 와킨스입니다. 9라운드까지 9경기 모두 선발 출장해 5골 5도움, 빌라의 득점 그 자체가 된 선수입니다. 그런데 에메리가 오기 전에 와킨스는 이 정도로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에메리는 와킨스에게 딱 맞는 옷을 입혀줌으로써 그의 포텐셜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그는 와킨스가 윙포워드로 뛸 때보다 센터포워드로 플레이할 때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제라드가 측면에 배치했었던 그를 중앙으로 옮겨 지속적으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해 스프린트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와킨스는 시속 36km의 스피드,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속력을 갖춘 선수였기 때문에 상대 센터백들은 와킨스의 뒷공간 스프린트를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빌라의 다른 선수들에게 공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에메리는 그 공간을 공략, 부엔디아, 무사 디아비 같은 선수들이 보다 큰 공간을 확보해 공격 찬스들을 창출하게 만들었죠. 다른 동료들이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오히려 와킨스에게도 더 많은 기회들이 생겼으며, 그 결과 지금 좋은 공격 포인트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각자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이전 에메리가 아스날에서 놓쳤던 문제, 선수단 관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리 와킨스는 바로 얼마 전 빌라와 새로운 5년 계약을 체결하며 자신이 빌라에서 정말 행복하게 축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축구를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부족했던 부분들을 점차 개선한 에메리는 아스톤 빌라를 새로운 강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나이 에메리 감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에메리는 어쨌든 여태 자기를 따라다니던 불명예스러운 꼬리표 2개 중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스페인을 떠나면 실패하는 감독이라는 오명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불명예스러운 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에메리라면 2꼬리표 중 하나를 떼어냈으니 그 다음엔 나머지 하나도 마저 없애버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빅클럽을 이끌 수 없는 감독, 파리와 아스날에서의 경험은 아직도 그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만약 그가 지금처럼 빌라의 상승세를 견인한다면, 그리고 그 성과를 축구계에서 널리 인정받는다면, 저는 에메리가 3년 정도의 시간 안에 한 번 더 빅클럽 감독에 도전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톤 빌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던 만큼, 지금 확실한 팀 전술을 만들어 시스템을 재편하는 능력을 갖춘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능력의 에메리가 가까운 미래 자신에게 붙어있는 오명을 씻고 유럽 축구 명장들의 반열에 도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